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등록 현황입니다. 전체 지역입니다. 첫째, 참전 유공자 연령별 현황. 전체 27만 9,923명 중에서 6.25 참전하신 분은 83,930명, 월남 참전은 19만 3,947명, 6.25 및 월남에 중복 참여하신 분들은 2,046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 나이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0세 미만은 안 계시고 60부터 64세까지가 2명, 가장 나이 많은 때는 70에서 74세까지 해서 12만 104명이 계십니다. 100세 이상은 115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참전 유공자로서 전산공경, 공상공경, 무공수훈, 제1학도 의원군인 지원 공상공경, 고엽제 후유증 중 한 가지 이상 경합된 자를 제외한 현황. 그래서 일반 참전 유공자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17만 4,771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일 마지막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전산공경, 공상공경, 무공수훈, 제1학도 의원군인, 지원 공상공경, 고엽제 후유증에 중복 등록된 자 현황입니다. 전체 합계 12만 9,444명 중에서 6.25 참전 18,471명은 6.25 참전이면서 전산군경에 등록된 인원이고, 월남 참전 10만 9,020명은 월남 참전이면서 공상군경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6.25 및 월남 1,953명은 6.25 및 월남 참전이면서 무공수훈자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자, 그럼 고엽제 후유 의증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병별로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역 고엽제 후유 의증 등록 현황 총괄 등급자입니다. 먼저 등급자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59,016명, 고엽제 후유 의증은 51,718명, 고엽제 후유증 2세는 137명입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 미달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12,594명이 있고,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는 35,245명이 있으며, 고엽제 후유증 2세로는 25명이 등급 기준 미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급자 등급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상위 등급별로 등급자 59,016명 중에서 본인 4만 22명과 유족 18,994명을 합하여 전체 인원수는 59,016명입니다. 그 중에 본인 1급은 54명, 2급은 152명, 3급은 2,048명, 4급은 246명, 5급은 3,805명,
6급 21,533명, 7급 12,184명, 유족은 18,994명입니다. 이분들은 상위 등급별 등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장애 등급별로 나눠집니다. 고도장애와 중중도장애, 경도장애,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고엽제 후유증 등급자 51,718명 중에서 고도장애는 12,578명, 중중도장애는 7,098명, 경도장애는 32,028명, 기타 14명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장애 등급별 등급자는 132명 중에서 고도장애 10명, 중중도장애 35명, 경도장애 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급자 질병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질병별입니다. 이분들은 고엽제 후유증이면서 전상공경 또는 공상공경으로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자, 아까 저 위에 고엽제 후유증 상위 등급별 전체에는 59,016명이 각 1급부터 7급까지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각각 질병별로 어떤 질병이 몇 명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등급자 59,016명 중에서 비호지킨 임파선 암으로 451명, 연조직 육종암으로 174명, 염소성 여드름 124명, 말초신경병 3,544명.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호지킨병 31명, 폐암 1,704명, 기관암 1명, 다발성 골수종 90, 전립선암 4,518, 당뇨병 8,726, 비세포형 만성 백혈병 23, 허혈성 심장질환 18,750,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담낭암 181, 기타 434명, 유족으로는 18,994명. 자, 다음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별에 이은 고엽제 후유의증 상위 분류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급자는 총 51,718명 중에서 일광과민성 피부염 179명, 심상성 건선 654명, 지루성 피부염 1803명, 만성담마진 869명, 건성습진 958명, 이렇게 해서 총 51,718명이 등급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발성 신경마비 1082명,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성 신경측색 경화증, 근질환, 뇌경색증, 뇌출혈 등등 악성 종양이 많네요. 16,996명, 그 다음 고혈압 14,496명. 자, 이렇게 해서 종합판정 1,711명, 기타 107명. 자, 여기서 보시면 고엽제 후유의증은 일반 고엽제 후유증하고 다릅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전공상 군경으로 분류되어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일반 상위 신체 검사 결정표에 의한 신체 검사 등급을 받는데, 고엽제 후유의증은 상태에 따라서 고도 장애냐
중증도 장애냐, 경도 장애냐, 그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시간을 만들어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을 질병에 따른 장애 등급 구분표가 있거든요.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 날짜로. 제가 예를 들어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에 그거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별표 1 개정 2020년 1월 7일 올해 개정됐다는 내용이죠.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장애 등급 구분 제9조 제1항 관련 1.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 등급 구분표 첫 번째, 질병명, 가, 일광 과민성 피부염, 그 다음에 건성 습진, 지루성 피부염 이 세 가지는 같은 질병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 건으로 인한 고도 장애는 없습니다. 중증도 장애, 그 다음 피부 벽면이 체표 면적의 36% 이상인 사람은 중증도 장애의 등급을 받습니다. 그럼 경도 장애는 어떤 경우에 받냐? 피부 병변이 체표 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이면 경도 장애의 등급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질병명에 대한 고도 장애, 중증도 장애, 경도 장애가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인 경우는 이 장애 등급 구분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 맞춰서 어떤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분류가 받고 어떤 경우에는 중증도냐, 고도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번 시간에는 거기에 따른 물론 그 전에 제가 보상금 같은 경우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까지 제가 따로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동맥경화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고혈압 중에서 우선 경도인 경우와 중중도, 고도 이 첫 번째 거 하나씩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도 장애를 판정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 1 플러스 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그 다음에 중증도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인 농도가 3.0 mg per 데시리터 이상인 사람. 자, 그 다음 고도 장애를 판정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 심부전으로 투석 치료 및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신체 검사를 하시게 되면 고도 장애를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병원을 다니면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면 거기에 맞는 진단서와 치료 기록 같은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면 여기에 맞는 급수로 경도냐, 중중도냐, 고도냐 거기에 맞는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장애 등급 구분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대략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또 일반 상위 등급도 종합 판정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세 가지 종류로 나눠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종합 판정 기준표가 있듯이 고엽제 후유증도 장애 등급 종합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증도 첫 번째로 읽어보죠. 자, 장애 등급 종합 판정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 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종합 판정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 중중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 일광과민성 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및 만성담 마지는 제외한다. 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한다. 두 번째,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중도 장애로 판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경도를 받는지, 중중도를 받는지, 고도를 받는지, 그래서 종합 판정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엽제 후유증 상위 분류별 등급대에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고엽제 후유증 2세 상위 분류별 등급자입니다. 전체 등급자는 132명인데 2세 환자 척추 이분증, 은폐성 제외로 16명 있고 2세 환자 하지마비 척추 병면으로 8명, 2세 환자 말초 신경병으로 108명. 나중에 고엽제 후유증 상위 분류별 장애 등급 구분표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고엽제 후유증 2세 상위 분류별 장애 등급표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 것도. 물론 2020년 1월 7일 날 같이 개정한 내용이고 그럴 때 같이 상세한 내용과 또 보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 나는 보상금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등급 기준 미달자 질병별 현황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질병별 등외입니다.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전체 합계 12,594명 중에서 이 내용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되었는지. 전립선암 205명, 버거병 42명, 당뇨병 9,231명. 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 2,163명. 자, 이렇게 하여 가지고 제일 윗부분이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등급 기준 미달자고 고엽제 후유증은 35,245명이 등급 기준 미달되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이 내용들은 이 영상을 정지를 시켜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고엽제 후유증은 당뇨병이 9,231명이고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은 고혈압이 22,143명이 등급 미달을 받으셨거든요. 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에는 총 25명 중에서 척추 이분증 9명, 2세 환자 하지마비 척추병명 1명, 2세 환자 말초 신경병 15명, 합해서 25명. 자, 여기 보시면 고엽제 후유증 질병 중에서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이 당뇨병으로 9,2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엽제 후유증 질병별 중에서 등급으로 올라가신 분들도 여기에 보시면 당뇨병이 8,726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 당뇨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당뇨병에 관련된 자료들이 몇 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만들어서 당뇨병이 어떤 경우에
상위 등급 신체 검사에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 7급에서 5급을 받고 7급에서 예를 들어 3급을 받고 하는 제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도 하고 따로 상위 등급 신체 결정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다음번에 만드는 당뇨병에 관련된 영상들 만약에 내가 지금 당뇨병이다 하신 분들은 정말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부산광역시와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참전 유공자 등록 현황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연령별 현황 유교 참전 14,031명, 월남 참전 37,073명, 유교 및 월남 624명, 합하여 51,728명의 참전 유공자께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광역시에는 유교 참전 4,513명과 월남 참전 17,528명, 유교 및 월남 참전 99명을 합한 22,140명의 참전 유공자께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해외에 거주하신 참전 유공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교 참전 809명과 월남 참전 1726명, 유교 및 월남 참전 합하여 52명, 총계 2587명의 참전 유공자 분께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겁니다. 끝으로 해외에 거주하신 보훈 대상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훈 급여금을 받는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급수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등록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보훈보상금을 받는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월남 참전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신체 검사하여 1급부터 7급까지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고도, 중등도, 경도 그래가지고 각각 받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외국 국적 동포자인 경우 이분들 중에서 만약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경도, 중증도, 그 다음에 고도로 인한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유족 보상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보훈청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유족 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거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외국 국적을 받았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재외국민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들 중에서 보훈 대상자들이 많아져서 어느 순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들한테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
법이 자꾸 개정이 되면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본인은 사망을 했는데 유족들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 정부에서 나중에는 매월 지급하던 걸 갖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물론 그때는 간단하게 국외거주 등록 신청서만 4월달, 10월달 받아서 그것만 제출하면 됐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사들한테 직접 대면하고 영주권 확인해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본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혹시 내가 유족 보상금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을 하시면 그 보상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실수 없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